그것은 성층권에서의 궁극적인 충돌입니다. 한 거물의 황금빛 풍요와 가장 강력한 국가의 전쟁 기술의 대결입니다. 한쪽에는 극단으로 치달은 사적 사치가 있고 다른 쪽에는 핵 혼란 속에서 통치하기 위해 설계된 비행 벙커가 있습니다. 무한한 돈이 초강대국의 무제한적인 자원에 도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진정한 왕좌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 이 두 공중 괴수들을 해부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왜냐하면 이 결투가 지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야망이라 불리는 757, 트럼프의 기계. 2011년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텔레비전 및 기업가적 인물이었을 때 단순한 개인용 제트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선언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보잉 757-200에 떨어졌는데 이 항공기는 당시 그 범주에서 효율성과 명성의 정점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크지는 않았지만 그 등급에서 가장 우아하고 유능했으며 강력한 추력대, 중량비와 더 짧은 활주로에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한 하늘의 경주마였으며 독점적인 공항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트럼프는 새 비행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사라진 저가 항공사인 델타 에어에서 중고기체를 구입했고 그것으로 백지 캔버스를 얻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수년과 수백만 달러를 소비한 변신이었습니다. 200명을 수송하기 위해 설계된 표준 단일 클래스 객실 내부는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그 대신 디자이너와 장인들로 구성된 팀이 트럼프 스타일을 가감없이 반영하는 날아다니는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이코노미 좌석 대신 견고한 가죽 시트가 설치되었고 표면은 고급 목재로 덮였으며 미학을 정의하는 손길로 24캐럿 금으로 도금된 안전벨트와 하드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대형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춘 완비된 욕실이 있는 전용 대통령 스위트룸이 설계되었는데 이는 그 규모의 비행기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미식 주방, 대형 평면 스크린을 갖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버클부터 수도꼭지까지 모든 세부 사항은 한 단어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독점성. 이 보잉 757은 더 이상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시와 개인적 야망 위에 세워진 브랜드의 최대 물리적 표현인 트럼프 포스1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신의 자아에 날개 달린 확장입니다. 하늘의 불사조 에어포스1의 기원. 먼저 신화 하나를 명확히 합시다. 에어포스1은 특정 비행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공군 항공기에 대통령이 탑승했을 때 사용하는 호출 부호이자 무선 코드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상상 속에서 그 이름은 오늘날 직무를 수행하는 두 거인과 때려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VC-25A로 지정된 두 대의 보잉 747-200B입니다. 이 거인들의 역사는 어두운 교훈과 냉전의 편집증에서 탄생했습니다. 60년대에는 대통령 전용기가 개조된 보잉 707이었습니다. 더 크고 더 긴 항속 거리를 가지며 무엇보다 파괴 불가능한 생존 및 지휘 능력을 갖춘 무언가의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행정부는 핵 공격 시 대피소이자 이동지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행기, 즉 잠재적으로 황폐화된 국가를 대통령이 계속 통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선택된 것은 당시 하늘의 왕이었던 갓 출시된 보잉 747 자이언트 제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747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개조되고 비밀스러운 비행기들일 것입니다. 그 내부는 공군, 비밀경호국, 그리고 백악관에 의해 처음부터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운송수단 이상으로
그것은 공중에서 외교적 면제권을 가진 주권적인 날아다니는 대사관이며 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 국가지휘센터입니다. 그것은 어떤 점유자도 초월하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의 회복력, 권력 및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이륙할 때 한 사람만이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직이라는 기관 자체가 여행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나, 치수의 전투. 여기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거의 우스꽝스러운 불평등의 그림을 그립니다. 두 타이탄을 나란히 놓아봅시다. 트럼프 포스 1인 보잉 757은 주목할 만한 비행기입니다. 길이는 47m 24cm입니다. 날개폭은 38m 5cm입니다. 그리고 꼬리는 13m 56cm 높이까지 솟아 있습니다. 그것은 웅장하고 우아하며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큰 기체입니다. 이제 에어포스 1을 살펴봅시다. 보잉 747은 거인들의 범주인 다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 기체 길이는 70m 68cm입니다. 날개 폭은 59m 64cm로 트럼프의 비행기보다 거의 20m 더 깁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수직 안정판 끝까지의 높이는 19m 35cm입니다. 시각화해 보자면 에어포스 1은 20m 이상 더 길고 꼬리는 거의 6m 더 높습니다. 트럼프의 비행기를 에어 포스 1 앞에 놓아도 여전히 공간이 남을 것입니다. 순수한 크기 면에서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철의 골리앗 앞에 선 기술적인 다윗입니다. 동력 또한 유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트럼프의 비행기는 두 개의 강력한 롤스로이스 RB 211 엔진에 의해 구동됩니다. 이들은 함께 757이 민첩하고 빠른 비행기가 되기에 충분한 강력한 추력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에어포스 1은 4개의 프렛 앤드 휘트니 JT9D 엔진으로 추진되며 각각은 롤스로이스 엔진 중 어느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총추력은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속도뿐만 아니라 연료 방어 시스템 및 인력으로 가득 찬 엄청난 최대 중량으로 손상된 활주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순수 성능 면에서 757은 시속 약 980km의 순항 속도와 대서양을 횡단하기에 충분한 약 6,400km의 상당한 항속 거리를 가져 빠릅니다. 반면 에어포스 1은 시속 약 1,010km에 도달하며 12,500km의 기본 항속 거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재정의하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공중급유입니다. 에어포스 1은 비행 중 재보급을 위한 프로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군 급유기의 호의를 받으며 승무원의 피로가 유일한 한계가 될 때까지 무기한 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위기 동안 대통령을 공중에 안전하게 머물게 하고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주권적 자율성입니다. 치수와 순수 위력의 전투에서 판결은 명확하고 결정적입니다. 비교 둘, 기술적 심장. 크기가 몸이라면 항공전자장비는 두뇌와 신경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의 차이입니다. 트럼프 포스 1은 내부가 현대화되었지만 그 기술적 중추는 90년대 상업용 비행기의 것입니다. 그것은 아날로그와 원시적인 디지털 시스템의 혼합을 사용합니다. 그 항공전자 장비는 신뢰할 수 있지만 구식입니다. 암호화된 군사통신 능력이 없으며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민간 항공 표준이고 전자보안은 기본적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 당시의 기술을 갖춘 매우 사치스러운 개인용 제트기입니다. 그것은 30년 전 경주마의 두뇌로 비행합니다. 고귀하고 입증되었지만 구식입니다. 에어포스 1은 항공기에 설치된 것 중
가장 진보되고 비밀스러운 신경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 요새입니다. 더 발트라고 알려진 그 통신 네트워크는 중복되고 암호화된 시스템의 얽힘입니다. 그것은 밀스타 군성과 같은 광대역 군사위성을 사용하여 펜타곤, 전략사령부, 스트라콤 및 전 세계의 지휘센터와 탐지 불가능하고 끊김없는 링크를 유지합니다. 모든 민간 위성과 지상 네트워크가 붕괴되더라도 핵발사 명령을 송수신하고 글로벌 군사작전을 조정하며 국가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기체 전체가 거대한 파라데이 케이지 역할을 하여 다른 비행기의 전자장치를 태워버릴 수 있는 전자기 펄스로부터 보호됩니다. 비행 시스템은 3중으로 중복되고 독립적입니다.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발사체 탐지 및 대응 수단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에어포스1은 단지 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면전 시나리오에서 생각하고 통치하며 생존합니다. 그 기술을 트럼프 포스1과 비교하는 것은 전신기를 나사 통제센터와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조망의 끝에서 결과는 비대칭적입니다. 크기, 위력 및 첨단 기술에 가공되지 않은 지표에서 에어포스1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타이탄, 즉 존재 이유가 호화로운 운송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는 국가기계로 부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승자를 선언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과 회로만을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계들의 영혼, 즉 기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그들이 제공하는 경험,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이 나타내는 철학을 무시했습니다. 최고의 안락함대, 절대적인 보안, 개인적인 변덕대 국가 의전이 맞붙는 진정한 전투가 막 시작되려 합니다. 하늘을 향한 결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가장 흥미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풍요대 최고의 기능성, 내부 투어. 트럼프 포스1의 문턱을 넘는 것은 비행기라는 생각을 버리고 날아다니는 마철로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압도적이며 첫 순간부터 감동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기에서는 새 가죽과 광택제 냄새가 납니다. 주된 톤은 상아색, 카라멜색, 그리고 금색, 아주 많은 금색입니다. 넓은 안락의자에 안전벨트, 버클, 문손잡이, 심지어 욕실의 세면대까지 24캐럿 금의 깊은 광택으로 빛납니다. 그것은 미묘한 손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더 뒤쪽에는 대형 평면 스크린 앞에 배치된 가죽 소파가 있는 라운지가 열리며 회의나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공간입니다. 안식처인 전용 스위트룸은 이집트 면사 침구가 깔린 퀸 사이즈 침대, 고압 샤워기가 있는 대리석 욕실, 그리고 7별급 호텔의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 셰프가 운영하는 주방은 알루미늄 쟁반이 아니라 스테이크와 바닷가재를 서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부터 카펫의 두께까지 모든 요소는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곳은 극도의 편안함과 개인적 부의 전시가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여기서 여행은 절차가 아니라 이벤트입니다. 에어포스1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은 없습니다. 분위기는 억제된 진지함과 주권적인 효율성입니다. 색상 팔레트는 차분합니다. 네이비 블루, 회색, 그리고 어두운 목재입니다. 공간은 여가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국가 관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배치는 세심합니다. 앞부분에는 대통령 스위트룸이 수면과 업무를 위한 기능적인 개인 공간을 제공하며 완비된 욕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심장은 상황실, 시츄에이션 룸로 글로벌 뉴스피드, 정보지도 및
보안 통신 링크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는 장갑 회의실입니다. 이곳에서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강요 회의를 열거나 펜타곤의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도 뒤편에는 의료센터, 메디컬 센터가 있는데 이는 몇 분 안에 응급수술실로 변할 수 있는 완전한 시설로 주요 수술을 위한 장비와 대통령 유형의 혈액 비축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송 능력을 갖춘 언론인 구역과 보안팀, 지원 인력 및 손님을 위한 광범위한 구역이 존재합니다. 특정 운영 목적이 없는 평방 센티미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궁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뇌이자 날아다니는 요새입니다. 비교셋, 요새 대궁전. 트럼프 포스원의 보안은 유명 거물의 개인 제트기와 유사합니다. 기체에 어느 정도 수준의 기본 장갑과 라미네이트 창문을 갖추고 있을 수 있지만 방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보호는 거의 전적으로 외부 힘에 의존합니다. 함께 여행하며 지상작전을 조정하는 비밀 경호국, 방문하는 공항의 프로토콜, 그리고 물류의 신중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공해야 하는 보안 거품 속에 사치스러운 비행기입니다. 그 거품이 터지면 비행기는 취약해집니다. 에어포스원의 보안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비행기는 감시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요새입니다. 그 보안 설계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이며 중복적입니다. 그 기체는 고구경 무기의 충격과 폭발 장치의 충격파를 견딜 수 있는 케블라 합금과 복합 재료로 강화되었습니다. 창문은 폴리카보네이트와 아크릴의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 시야를 약간 왜곡시킬 정도로 두껍습니다. 비행기 전체가 전자기 펄스로부터 보호되며 파라데이 케이지처럼 차폐되어 대기 중 핵장치 폭발에도 시스템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측면에서는 레이더나 적외선 유도미사일을 혼란시키기 위해 금속 조각 체프와 열 추적 플레어를 전개할 수 있는 첨단 대응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의 위협 유도 시스템을 포화시키고 빗나가게 하기 위한 고출력 방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보고에 따르면 센서를 멀게 하는 레이저와 같은 훨씬 더 능동적인 자가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하물이 있습니다. 핵승인 코드와 명령 전송 시스템으로 비행기를 지휘체계의 핵심 노드로 만듭니다. 여기서 보안은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설계의 본질 자체입니다. 비교넷, 권력의 청구서. 이 기계들을 운영하는 데는 대가가 따르며 그 수치는 사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 사이의 깊은 격차를 드러냅니다. 트럼프 포스원은 비행시간당 약 8,000달러에서 $10,000 사이의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은 항공연료, 객실 및 운항 승무원의 급여, 개인 경납고에서의 예정된 유지보수 및 보험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당한 청구서이지만 도널드 트럼프나 그의 회사 주머니에서 직접 나옵니다. 반면 에어포스 1은 시간당 약 85,000달러에 달하는 운영 비용이 듭니다.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연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비용은 다른 모든 것에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 허가를 받은 기술자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분류된 군사기술, 지속적인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요한 능동 및 수동 방어 시스템, 상업용이 아닌 미국 공군의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인 승무원, 그리고 지원 화물기, 호위 전투기 및 전 세계 수십 개의 잠재적 공항의 대응팀을 포함할 수 있는 각 임무에 수반되는 거대한 물류 배치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청구서는 한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납세자들이 냅니다. 이는 지속적인 정치적 긴장과 인식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에어포스원의 모든 여행은 공공지출로 정밀 조사되는 반면 트럼프 포스원의 여행은 개인적인 문제로 프레임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가격표를 가진 정부의 도구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부유한 개인의 가격표를 가진 사치품입니다. 대통령의 딜레마. 어떤 비행기를 사용할 것인가? 현직 대통령에게 개인 제트기와 에어포스원 사이의 선택은 물류, 보안 및 이미지의 퍼즐입니다. 장단점을 분석해 봅시다. 트럼프 포스원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연성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둘러싼 거대한 장치 없이 훨씬 더 낮고 민첩한 물류 프로필로 덜 주목받는 목적지를 향해 이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브랜드의 확장으로서 개인화된 안락함과 환경 및 메시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압도적입니다. 에어포스원의 방어, 통신 및 지휘 능력이 부족하여 국가 원수에게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것의 사용은 대통령직의 제도적 상징보다 개인적 부의 상징을 선호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존중 부족이나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심각한 이미지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에어포스원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보안과 지구 어디에서나 통치할 수 있는 끊임없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국가 통합과 국가 연속성의 탁월한 상징이며 모든 우발 상황에 대해 정부의 무제한적인 자원을 동원합니다. 단점으로는 프로토콜의 경직성, 모든 움직임에 필요한 거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배치, 그리고 본질적으로 군인과 보안 요원으로 가득 찬 날아다니는 사무실이자 요새이기에 사생활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에어포스원은 운송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 도구이자 방패입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실제로 위협의 세계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기는가? 진실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은유적인 점수를 부여한다면 결과는 왕국의 분할입니다. 개인화된 사치와 유연성 카테고리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승자는 트럼프 포스원입니다. 그것은 개인 여행을 재정의하는 맞춤형 풍요의 걸작입니다. 그러나 국가 원수에게 결정적인 다른 모든 카테고리인 크기와 위력, 첨단 기술, 절대적 보안 및 제도적 상징성에서 에어포스원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비교 자체가 거의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들은 같은 리그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미묘하지만 명확합니다. 이 항공기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임무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 하나의 보편적인 승자는 없습니다. 트럼프 포스원은 한 개인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에어포스원은 기관과 나아가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경제적 권력의 정점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적 주권 권력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최종 질문은 철학적으로 변하며 당신에게 던져집니다. 당신은 한 개인의 눈부신 풍요와 그 모든 자유와 변덕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그 모든 무게와 책임을 지닌 한 국가 전체에 멈출 수 없고 차분하며 보호적인 힘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 대답은 어떤 비행기가 승리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권력을 최고로 간주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두 전설 사이의 결투였습니다. 하지만 항공과 기술의 세계는 서사적인 대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이 두 비행기 중 어느 곳으로 여행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견이 이 토론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